그러니까 요새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간헐적 단식이네 뭐네. 그래서 내가 먹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흡수력이 되게 떨어져요. 이렇게 장이나 위가 그렇게까지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소화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흡수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살이 찌고 있단 말이죠. 뭐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근육이 빠지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근데 먹는 양을 좀 줄여보고자 해서 한 번에 폭식하는 양이 줄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오히려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먹어보고 있어요. 어제 두 끼를 먹어갖고 오늘은 점심을 패스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얘기 안 해줬냐? 니네들한테? 여러분들 진짜 내가 여자애들은 궁금하라고 냅둬야지. 나 그 누구도 믿지 않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우기고 있잖아요. 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몸무게가 64kg였다. 아무도 안 믿죠? 기다려봐. 숨겨진 사진이 아마 있을 텐데. 지금 느낌이 다른데요. 군대 갔다 와서 전역한 사진이에요. 군대 전역 사진이에요. 군대 전역 사진. 전역하고 수능 볼 때 증명사진. 수능 직후의 사진. 네. 학원 들어갔다가? 네. 키가 180? 네, 저 180. 궁금하지? 어때? 나 진짜 말랐었던 거 맞지? 나 거짓말한 거 아니지? 근데 이때부터 많이 먹었었거든요. 제일 많이 먹었던 기록이 방학 때인가?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당직으로 그날 이제 근무 나가셔서 형이랑 나한테 밥 알아서 먹어 하고 카드를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아무거나 막 먹어도 돼. 그래서 해봐 어디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해보자 한번 이라고 얘기를 하고 형이랑 나랑 둘이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거부터 시작했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집에 차려놓은 밥을 먹고 아침 10시에 점심 뭐 먹을래? 피자 먹을까? 그래서 요새는 피자헛 잘 안 시키지만 그 피자헛 레귤러 말고 라지 사이즈의 세트로 시켜서 샐러드랑 스파게티, 콜라를 둘이서 다 먹고 한 3시쯤인가에 뭐였더라? 뭔가 과자를 주워 먹다가 어머니가 한 4시 뭐 해서 어쨌든 몇 시인지 정확하게 이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먹은 양이 피자를 둘이서 한 판, 스파게티 나온 것도 올 클리어, 그 다음에 햄버거를 각각 와퍼 세트로 하나씩, 그 다음에 떡튀순에 김밥 추가, 그리고 1인당 하나씩 라면에 밥 말아 먹고, 그 다음에 과자를 한 2봉지씩인가 먹고 잤어요. 그날 먹은 총 양이 한 그 정도가 돼요. 근데 그게 내가 먹는 양이 기본이 되다 보니까 한 번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막 한 번에 이만큼을 먹는다는 아닌데 하루에 먹는 양이 이만큼이다 보니까 한 번 먹을 때 그래도 진짜 음식점에서 파는 걸로 따졌을 때 한 2인분씩은 먹는 거죠. 예를 들어 김밥 천국 가서 제육덮밥 주세요. 그러면 공깃밥 하나 추가요. 이런 거. 그러면 순댓국밥 하나 시키면은 밥 하나 추가요. 막 이런 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먹는 양은 변하진 않는데 흡수율이 올라가대요. 그래서 등치가 점점 뿔대요.
난 70kg, 60kg 때도 항상 그만큼을 먹었고, 70kg 때, 80kg 때도 항상 그만큼을 먹었는데, 살이 점점 찌대요. 그래서 지금 먹는 양을 아예 좀 줄여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보통, 네, 적게 먹을 때 보통 한 4인, 하루에 4인분에서 5인분. 남들 기준으로. 많이 먹으면 하루에 한 8인분, 9인분 이상, 한 10인분까지는 먹는, 한 번에 말고 하루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못하지만. 에휴. 자, 우리 몇 번부터 다 불러드리면 될까요? 710번. 710. 에? 709번까지가 숙제였냐? 제가 그렇게 애매하게 냈었나? 713번. 713번까지 아니었어요? 그죠? 714번부터 다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714번. 있습니다. 105페이지. 714번. 714번에 5번. 715번에 2. 716번에 2번. 717번에 마이너스 8. 718번에 4번. 719번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다시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 는 0 안 쓰면 틀린 겁니다. 720번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721번에 1. 722번에 3번. 723번에 4. 724번에 마이너스 25. 725번에 4. 726번에 1번. 727번에 4번. 728번에 2번. 729번에 2. 730번에 1. 731번에 4번. 732번에 25. 733번에 마이너스 9. 734번에 1번. 735번에 5. 736번에 4. 737번에 루트 2. 입니다요. 자, 일단 답을 불러드리고, 오답을 체크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부터 좀 다시 한번 잡고 갈게요. 네, 개념 설명이 얼마 안 걸려서, 차라리 질문하다 끊겼지, 개념 설명 못하는 건 좀 그러니까, 딱 요거, 한 5분, 10분,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이용해서 풀이가 진행이 된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 키포인트. 2차 방정식의 키포인트는 A 곱하기 B는 0일 때 A는 0 또는 B는 0이 이게 해법이잖아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뭘까? 문자 소거라고요? 뭐라고요? 문자를 소거하는 겁니다. 문자 소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했었죠. 뭘 이용해서 식이 하나 줄어들면 식을 제물로 문자를 없앤다, 소거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식이 2개, 문자가 2개인 식을 식 하나를 제물로 바쳐서 문자 하나를 없애면 식 하나, 문자 하나라고 해서 정확한 디테일한 값들이 구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특정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고? 반드시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어때야 될까? 작거나 같아야만 해요.
근데 만약에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얘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뭐가 만들어진다? 관계식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요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해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연립 1차 방정식에서는 뭐 하는 게 쉬워서 빼버리는 문자 하나를 지우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가감법을 주로 이용했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과정의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주로 뭘 많이 사용한다고? 대입법을 주로 사용할 거라고. 뭘 찾아서 대입법을 하기 위해서 대입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뭘 찾아서 1차식을 찾아서 뭐 하면 된다고? 저 2차식에 대입한다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요.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연립하는 경우에는 대놓고 1차식이 보이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정리해서 대입하시면 되는데. 그죠? 근데 2차식과 2차식이 있는 경우에는 뭘 해야 한다? 1차식을 찾아야 한다. 찾는 방법으로 누가 상수항이 0인 식을 인수분해해서 저기 1차식을 찾는다. 둘 다 상수항이 있어. 그럼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뭘 하냐면 두 번째는 상수항을 소거해요. 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상수항 소거하는 문제가 아마 있는지 잠깐만 확인해 본다면 일단 여기서는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뒤에 나오나? C단계? 설마 이것도 빠졌니? 교과 과정에서? 아니겠지? 잠깐만 내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이 있냐면요. 그 중에 공통성하게 마플에 자부등식이 아니라 여기 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 x제곱 자 보여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는 1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y는 3 이런 연립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딱 보기에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 1차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뭘 함으로써? 이 차 항을 소거함으로써. 가관법 쓰시면 x-y는 마이너스이거든요. 그래서 y에다가 x 플러스 2라는 애를 정리해서 아무식에다가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상수항을 소거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지금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3y 제곱이 3이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 3.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y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3.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해요. 이거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차 항소가 돼, 안 돼? 안 돼. 인수분해 가능해, 안 돼? 불가능해. 그러면 얘를 아예 어떻게 해버려서? 상수항을 0이 되도록 만들어서 강제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둘 서로 어떻게 해주면? 더해주면. 야, 나 배고프다고 인식하니까 겁나 배고파. 목에 힘이 빠지고 있어. 화이팅, 화이팅. 힘이 안 나. 자, 이 둘을 서로 더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은 0 나오거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 나오지? x는 y이거나 아니면 x는 마이너스 y가 나오네? 이런 식으로 1차식을 찾아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뭘 해서? 상수항을 소거해서. 이거 근데 교과과정 밖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교과과정 밖에 있는 애들인데요. 이거 상수항 소거, 2차항 소거 같은 경우. 가우스 기호도 교과과정 밖이에요. 풀어야겠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관법, 대입법 이용하는 거 말고요. 약간 좀 변칙적인 거. 누구? 대칭식이요. 대칭식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그 개수가 대칭이 되는 식이 대칭식이 아니에요. 개수가 대칭이 되는 식은 상반식이라고 해요. 거울, 상, 반. 그러면 이 대칭식이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했죠? x와 y 두 문자를 서로 자리를 바꾸더라도 식이 변하지 않는 애들을 대칭식이라고 해요. 그럼 대칭식 같은 경우에는 뭘 해주냐면 x 플러스 y와 xy를 찾아서 치환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꿔서 t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이 x와 y다 라고 해서 순서상 찾아서 두 개씩 써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1하고 3이 나온다 그러면은 순서상은 몇 개 나오는 거야? 두 개 나오는 거죠. 1, 3 또는 3, 1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저기 한번 보시자면 어디쯤 있을 텐데 746번 같은 경우 746번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6 58이군요. 46 어디서 나왔니? 58 x y 21 자, 이런 애들이 대칭식이 된다고요. 대칭식에서는 뭘 하라고? 합, 곱 찾아서 치환하라고요.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가 되고? 합의 제곱 마이너스 2xy 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a제곱 마이너스 2b는 58이고 b는 21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a제곱이 얼마? a제곱이 정리하시면 100 나와서 a의 값은 뿔마 10이에요. 자,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t제곱 마이너스 10 t 플러스 21은 0
또는 t제곱 플러스 10t 더하기 2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값이 3, 7이니까 3,7 또는 7,3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또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4개의 해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칭식의 풀이 방법이에요. 자,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풀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무슨 거? 가장 근본적인 풀이는 뭐라고? 소거법. 그 소거법이 종류가 몇 개 있다고? 2개. 가감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대입법을 쓴다고. 대입법을 쓰기 위해서 뭘 찾아야 한다고? 1차식을 찾아야 된다고. 그 1차식을 찾는 방법이 2차항을 소거해서 바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상수항이 0이 되는 식이 있으면 걔를 인수분해해서 구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강제로 상수항을 소거시켜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식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풀어라. 누구? 합과 곱을 찾아서 치환하고 풀어라. 연립방정식의 풀이였어요. 자, 저번 시간 총 정리였고요. 정리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정리하시고 영상 참고하셔서 정리하시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연립방정식 말고 우리 이제 이거 봐요. 식의 개수가 부족한 경우. 식의 개수가 부족한 경우가 이제 뭐라고요? 식의 개수가 부족한 게 부정 방정식이라고요. 제가 이때 개드립을 날렸었는데 부정 방정식 뭐라고요? 부정행위 할 때 부정 아니라고요. 아빠의 정 할 때 정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라고 해서 해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애는 뭐가 있다고? x, y라는 식에 대하여 식이 한 개 존재하고 여기에 x, y에 대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용해서 제한시켜서 해를 구하면 되는 게 저 부정방정식의 풀이 방법이었고 제가 이 얘기도 했었죠. 정수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니네 시험 범위 안에 포함이 돼요. 실제로 블랙라벨이나 일품 이런 거에서 부정방정식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부정방정식 풀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말한 시험 범위라고 하는 건 니네 기말고사 시험 범위다. 2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 정수조건 XY가 모두 정수일 때 XY가 모두 정수일 때 라고 나오는 문제들 중에 진짜 구닥다리 옛날 문제들은 이런 문제도 나와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상수항. 예를 들어 이런 문제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5가 되는 정수 xy를 구하여라. 이거 가능한 건 뭐가 있겠니? 제곱수가 1이 되고 4가 되거나 아니면 4가 되고 1이 되거나 두 가지밖에 없잖아. 이거 굉장히 올드한 문제예요. 정석엔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굳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수 조건에 대한 풀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렸었죠. 심지어 이거 번호, 저기 755번 대놓고 보여드리면서 얘기했었죠. 괄호는 상수, 요렇게 만드는 게 요새 트렌드라고. 그죠? 얘는 잘 안 써요. 얘는 잘 안 쓴다고 했습니다. 괄호는 K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제로 인수분해하는 과정. 첫 번째, 상수항을
우변으로 정리하고 두 번째,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시고요. 자, 지금 xy 더하기 x 더하기 y 빼기 3은 0이라고 하는 식을 첫 번째 상수항 우변으로 xy 더하기 x 더하기 y는 3이라고. 맞니 이거? 맞죠? 두 번째 뭐 하라고?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 같은 차수끼리 묶어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y 더하기 1 x 플러스 y. 그 다음 세 번째는 공통 인수가 생길 수 있도록 양변에 상수를 더해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는 뭘 만들어주기 위해서 y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공통인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1을 더합니다. 그래서 식을 완성하시면 돼요. 네 번째 이제 완성한 식은 뭐가 될 것이고 얘는 괄호는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순서쌍을 찾아주면 됩니다. 어머, 글씨가 막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뭘 틀린 거야? 뭘 잘못한 거야? 아닌데 4번 괄호 K 순서상 구하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수항 우변으로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공통인수가 생기도록 양변에 어떤 특정 값을 더해서 인수분해를 마무리하시면 x 더하기 1 곱하기 y 더하기 1은 4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도 정수, y도 정수라고 한다면 순서쌍을 싹 다 구하실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정수 둘이 곱하면 4가 나오겠니? 1 곱하기 4, 2 곱하기 2, 4 곱하기 1. 또 있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순서쌍은 0,3, 또 1,1, 또 3,0,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총 6쌍이 나와요. 해가 x 플러스 1이 1이다.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4다. 2고 2다. 4고 1이다. 이렇게 순서쌍을 적어서 6개가 나오죠. 이거 755번인데? 755번 갖고 제가 직접 풀어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중에서 xy의 곱이 가장 큰 거 누구겠냐? 제저제. 그죠? 이렇게 구하시는 게 정수 조건일 때입니다. 자, 마지막. 그대들 내가 실수 조건이라고 하는 걸 못 보여줘갖고 오늘 이걸 한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몰라. 지운다. 그러면 두 번째. 실수 조건일 때. 실수 조건이 주어지는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괄호제곱 더하기 괄호제곱은 0이에요.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요. 끝. 아이 쉬워. 근데 대부분 못 찾아요. 그래서 요게 안 보이는 경우에 N은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하신 후에 뭘 쓰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실수 조건을 이용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758번 딱 보자마자 니네들 인수분해해봐요. 저 찾았어요. 758번. 네. 758번. 2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5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 네, 저 풀었어요. 전 완전제곱식을 찾았습니다. 완전제곱식 찾으셨어요? 이건 진짜 경험치적인 부분이라서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보이시면은 여러분들 센스가 대단하신 거고요. 보통은 처음 할 때는 못 찾아요. 세 개. 네. 세 개죠. 뭐잖아, 지금 요 식을 풀어서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거 줄 맞춰서 써드렸는데 안 보여요? 네. 이게 플러스 4까지 플러스 4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시면 x 더하기 2y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0입니다. 자, 니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니네가 못하는 거지. 그럼 이거 열심히 베껴봤자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니네는 못 풀 테니까. 자, 그럼 니네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드릴게요. 뭐 하라고요? 판별식은 판별식 쓰자고요. 단점은 그거예요. 더러워져요. 어쩔 수 없어요. 판별식은 원래 더러워요. 자,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내림차순 정리. 2x제곱가 마이너스 4, 플러스 4 곱하기 y 마이너스 1, x. 맞죠? 더하기 5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 내림차순 정리했어요. 맞죠? 자, 판별식. x에 대한 짝수 판별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가운데 제곱 4 곱하기 y-1의 제곱 빼기 10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옵니다. 자, 4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0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y제곱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이 나와요. 전체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뭐야? y 더하기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어떠한 실수를 제곱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려면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어. y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제 3분의 2 정도 했어. 뭐 할까 이제?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식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x 5 10 8 플러스 8은 0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죠?
얼마 나온다고요? x는 2 나온다고요. 그래서 답 뭐야? x는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는다. 라고 나온다고요. 하지만 나는 뭐 했어요?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는다. 라고 풀었어요. 그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일 테니까 y는 마이너스 1, x는 2 이런 식으로 풀 테지만 말고 이렇게 푼다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니네들 자 풀이 속도 차이 봐봐. 식 봐봐. 뭐가 더 압도적으로 빠르고 편하겠냐? 위에 게 압도적으로 빠르고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완전제곱식 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안 되면 쌍욕을 박으며 판별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렇게 풀 수 있으면 저렇게 푸는 게 좋은 거. 그쵸? 그래서 한 번 딱 보고 보여? 아, 보인다니까? 보이면 뭐 하라고? 정리 끝. 안 보이면 뭐 하라고? 쌍욕을 박으며 판별식을 쓰라고. 보이면 끝. 안 보이면 쌍욕. 어쨌든 뭐 풀려요. 선생님 전 이렇게 안 되니까 전 글렀나 봐요. 세상 좆됐네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저는 759번도 네 풀었고요. 760번도 조금 어렵네요. 얘는 예. 얘는 조금 헷갈렸는데요. 760번 정수잖아요. 이거 왜 실수 조건이라고 구라치나요? 네, 760번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고 우리 질문 못 받았던 건 정말 미안한데 개별 질문 좀 사진 찍어서 개별로 질문 좀 카톡으로 개별 질문 좀 지금 5분 남았는데 여기 예 760번 지금 한번 풀어볼래? 방정식 저식을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 y에 대하여 x, y의 값을 구하래요. 이거는 첫 번째 방법이 안 돼요. 첫 번째 방법이 안 돼요. 힌트 준 건데. 760번은 어떻게 푸는 문제다?
760번 x제곱 마이너스 2배 y 더하기 1 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할 때 음의 정수 x, y예요. 저기 있는 저 정수 조건으로 풀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봤어요. 안 돼요.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되려나? x제곱 마이너스 2에 y 더하기 1x 더하기 y제곱은 3이라고 놓고 y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놓기 위해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은 계산 안 되죠? 그죠? 이거 안 돼요. 이거 사용할 수가 없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뭐밖에 못하냐면 판별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시면 얘는 y 더하기 1의 제곱이고 빼기 y제곱 빼기 3이라서 요 식을 정리한 값은 2y 더하기 4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어떻다고요? 크거나 같다고요.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y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음의 정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에 가능한 y는 누구랑 누구? y가 마이너스 2이거나 y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y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식을 저 위에 있는 상단에 처음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x 그 다음 여기 4 더하기 1은 0이라서 x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둘 곱해주면 x, y의 값은 2 나와요. 두 번째 식 y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제곱 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값이 나와서 x라고 하는 값이 뿔마 루트 2가 나오는데 얘는 음의 정수가 아닙니다. 정리 끝. 네, 111쪽까지 한번 해보셔요. 111쪽까지 숙제는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평가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이 공통수학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이나 공통수학 2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통수학 해야 되나요? 대수로 넘어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공통수학 다시 하라고 얘기하긴 합니다. 구구단 모르고 중학교 거 들어가도 되나요? 와 같은 뜻이에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금요일날 시험 있으니까 시험 준비 잘 해서 복습 위주로 잘 해서 오십시오.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